쿠키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임신과 출산 참 여성에게 있어서 많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죠. 때문에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기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나 출산 후의 산후조리 기간인 100일은 정말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얻기 위해서 한의사 정희은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희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10개월 동안의 임신 기간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행복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산후조리에 아마도 모든 임신부들이 온 신경을 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의 산후조리는 이제 산모의 건강과 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후조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산후조리는 임신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되었던 여성의 몸을 임신 전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동안 엄마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자궁문이 열리면서 골반의 형태가 변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하나가 풀어지면서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산후 6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적절한 산후 관리는 산후 후유증이나 산후풍을 예방하고 산모의 몸을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이 산후조리 과정이 중요한 건 출산 후에 산모의 몸 상태가 그만큼 크게 변화하기 때문일 텐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어떤 변화를 그러면 겪게 되는 겁니까? 네, 만삭 때 임신 전에 500배 이상으로 커졌던 자궁은 출산 직후부터 수축을 하기 시작해서 약 4주 후에는 임신 전 크기로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후 2주에서 3주 동안은 오로가 자궁에서 분비되는데요. 처음에는 혈액이 많이 포함된 적색 오로가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 오로, 그 후에는 맑은색 오로가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산후에 오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오로부절이나 오로가 자궁에 남아있으면서 나오지는 않는 오로불안은 자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출산 후에는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에 아랫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수유 전후로 아랫배 통증이 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후배 아리는 생리적인 증상이라서 산후 회복과 함께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산모의 기혈이 부족하거나 어혈 정체로 인해서 후배 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혈을 제거하고 정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신 전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산후조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산후조리는 산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산후에는 산후의 호르몬 변화, 신체적 불편감이나 체중 변화, 모유 수유와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적응의 스트레스가 큰 시기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안정과 배려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보행은 자궁과 골반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관절이나 인대가 약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에어컨 바람이나 찬 기운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산모는 특히나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모유 수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어떤 식생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소화되기 쉽고 균형 잡힌 식사라면 충분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 산후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수유를 하는 산모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나 땀 분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차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에 좋은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연근, 검은깨 등이 있는데요. 네.
미역과 다시마는 피를 맑게 해서 요오드, 칼슘, 무기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즙 분비를 돕기 때문에 산모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연근은 지혈을 돕고 피를 맑게 하고요. 참깨, 검은깨 등은 산후 탈모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네.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도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산모는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처럼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잘못된 오해 있다면 좀 소개와 더불어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출산 후에 몸을 씻으면 좋지 않을까요? 오래전에는 목욕 환경이 춥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회음부 감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요. 산후에 따뜻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욕조에 담그는 입욕은 최소한 4주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간단한 샤워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에는 안 움직이는 게 좋다고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나요? 네, 자연 분만 후에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산모는 앉거나 걸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을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도 조기에 보행을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추천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좋군요. 네.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산모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뜨끈한 방에서 무조건 땀을 빼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출산 후에 산모의 몸은 따뜻해야 한다고 여름에도 강하게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을 너무 덥게 하고 과도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쇠약해진 산모가 탈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전부터 아기를 낳으면 3-7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7은 20일. 21일 동안 산모의 조리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웃 주민들 누군가의 출입을 좀 삼가게 했는데 실제로 산모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산후조리 기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네, 아기의 100일은 엄마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10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산후조리 기간으로 100일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요. 자궁이 회복되고 이완되었던 골반과 인대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7일 이후에는 간단한 가사일이나 가까운 곳에 외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100일까지는 무리가 되는 활동은 삼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일까지 산후조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유산 후에도 출산과 같은 몸조리가 좀 필요합니까? 네, 동의보감에서는 유산을 반산이라고 했습니다. 잘 익은 밤송이가 저절로 벌어지는 것과 달리 덜 익은 밤을 억지로 터뜨려서 빼낸 것에 비유한 말인데요. 그만큼 몸에 더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산 후에 생리량이 줄는다거나 전에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던가 산후풍과 유사한 증상이 남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의 경우에 몸에 남는 후유증은 더 클 수 있는데도 상황적으로 제대로 몸조리를 하실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산은 정상 분만보다 더 세심한 조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유산 후유증이나 반복되는 유산 및 2차성 불임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유증을 줄이고 예전의 몸 상태로 좀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유산 후에도 역시나 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유산 후 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유산 후의 회복을 위해서 3주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괜찮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대청소를 한다던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대개는 유산 후 6주 이내에 첫 생리가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산 후에 충분한 회복 없이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 다시 유산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피임하면서 자궁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을 한 산모의 산후조리 식단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유산 후에 하열, 즉 오로가 있는 동안은 탕욕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8주 이상이 지나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리량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거나 또 평소보다 심한 생리통이 동반되는 등의 생리 불순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산을 하셨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들 이용해서 좀 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한약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출산하고 한약 많이 복용하세요. 그렇다면 한방치료가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방치료는 출산 후의 자궁 수축, 오로 및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 부종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산후의 기혈을 보충하고 관절 및 인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나 골반통, 요통 등의 산후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산후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형 회복을 돕는 것도 한방치료의 효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산후조리를 하면 후유증이 오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산후풍을 들 수가 있죠. 산후풍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출산 후에 나타나는 관절의 통증, 시큰거림, 저림, 시림, 감각 이상 등의 일련의 불편한 증상을 가리켜서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산후풍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개는 관절이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위주가 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허약 증상까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만 시에 난산으로 고생을 했다거나 과다출혈이 있었던 경우, 또 평소 허약 체질인 경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으로 영양 결핍이 있었던 경우에는 산후풍이 나타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전부터 몸 좀 따뜻하게 해라, 찬바람 쐬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이런 게 다 산후풍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혹시라도 산후풍 걸리면 이게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후풍은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한의 부인과 서적에 보면 용로, 즉 산후풍이라는 것은 최고의 난치병으로서 한번 병이 생기면 중하기가 산과 같아서 용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만 시의 상황과 출산 후에 나타나는 증상, 산모의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후에 어혈이 정체되었거나 찬 기운에 과도하게 노출된 후에는 그 증상이 생겼다면 어혈을 제거하고 정체된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약해져 있는 관절과 인대를 강화해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력 저하가 심하고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는 경우에는 허약해진 기혈을 보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임신하면 평균 10kg에서 12kg까지 불게 되죠, 체중이. 그런데 출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모든 몸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출산 후에 체중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출산 후에 태반과 태아가 배출된 후에도 임신으로 인한 증가된 체중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임신 기간에 증가했던 체중이 생리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 직후에 신생아, 태반, 양수 및 혈액의 소실로 인해서 4.5에서 6kg의 체중 감소가 발생하고요. 출산 후 3일째에는 진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과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하면서 그 결과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산 1주에서 3주 사이에는 소변과 땀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된
되기 때문에 체중이 2kg에서 3.5kg 정도 감소하고 그 이후 오로와 자궁 수축, 수유를 통해서 다시 1에서 1.5kg의 추가적인 체중 감소가 생깁니다. 보통은 출산 3개월쯤에 최대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요. 출산 6개월 이후에는 임신 전 체중에 비해서 평균 1에서 2kg 정도 체중이 잔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임신 전 체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체중이 더 증가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에 거쳐서 이제 체중이 서서히 빠지는 건데 사실 출산 후에 회복되지 않은 체중이 그러니까 남은 체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후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는 이 산후 비만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임신 중일 때부터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는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모유 수유는 산후 6개월 이내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산후 다이어트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유에 필요한 추가적인 열량은 500칼로리 정도이기 때문에 지나친 간식이나 보양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산후 부종이 정체되어 있거나 출산 후에도 좀처럼 복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산후 우울증도 있습니다. 산모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산모가 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산후 우울증은 어떤 건가요? 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산모가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 의욕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등을 느끼는 증상인데요.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신체적인 피로감,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출산에서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나 임신 전 우울증에 병력이 있다거나 생리 전 증후군이 심했던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그러면 얼마나 좀 많은 분들이 겪습니까? 일시적인 산후 우울감은 85%의 산모들이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대개 분만 후 며칠 이내에 시작돼서 2주 정도 지속되지만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요. 산후 우울감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전체 산모의 10%에서 20%에 해당되고요. 대개 출산 4주 전후에 시작되지만 간혹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산후 우울감보다 심하고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산모 자신은 물론 아기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산후 정신병은 산모의 0.1에서 0.2%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요. 출산 후 수일에서 2, 3주 이내에 발생하고요. 극도의 정서 불안이나 분노, 수면장애, 망상, 혼동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살이나 영아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실 것 같아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던 산모가 신생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산후 우울증이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치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출산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들 중에는 모유 수유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산후 우울증을 방치하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이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치료를 미루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보통 산후풍 같은 통증이 있거나 산후에 체중 정체가 심한 경우 또 그런 경우에는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한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후우울증은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남편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만큼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산모가 좀 할 일을 알려주실까요?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죄책감은 떨쳐버리시고 가까운 가족에게 감정을 털어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틈틈이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완벽한 육아와 가사에 대한 욕심은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아기를 잠시 맡기고 외출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신 전에 즐겼던 취미 생활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할 일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산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모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면 산후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산모가 외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후조리 시 주의할 점이라든지 어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육아에 집중하다 보면 엄마의 몸 관리는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엄마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유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산후조리 꼼꼼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신과 출산을 주제로 불임, 유산 문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봤는데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바라는 모든 부부, 가족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정희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